안녕하세요. 사실 심각하게 간과하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실치고 정말로 심각하게 간과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은 리뷰해야 할 어떤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방 안에 코끼리가 된 NDA와 1차 지표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복습입니다. 먼저 NDA입니다. HLB는 프리-NDA를 했습니다. 그리고 NDA를 곧 할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NDA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신약 개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일이죠. 프리 NDA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이에 대해 안혜영 전 FDA 부국장은 FDA 프리 NDA 미팅은 신약 허가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프리 NDA로는 신약 허가 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잘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회사가 NDA를 제출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DA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사실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차 지표인 OS의 통계적 유의성을 미달성해서 그런가? 이에 대해서도 안혜영 전 FDA 부국장은 1차 지표 미달성해도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리 NDA는 신약 허가와 무관합니다. 2. HLB는 NDA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1차 지표가 미달성해도 허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HLB가 NDA 제출에 신중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데이터 수집이 안 끝난 걸로 보입니다. HLB는 임상 3상황 데이터 추가 수집 및 분석을 제안했고 FDA는 약동학 실험, CMC 등의 자료 보완을 권고했습니다. 약동학과 CMC는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남은 건 임상 3상 데이터 추가 수집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HLB의 주가를 보면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약 허가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그대로 폭락했을 겁니다. 리보세란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전부 빠져야 하겠죠. 하지만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고요. NDA가 지연되는 만큼 주가는 조금씩 반납해온 것이고 그렇다고 가능성이 0은 아니니까 폭락하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현 상황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현 주가의 위치는 HLB가 NDA를 제출하고 FDA로부터 신약 심사 후 나올 결과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시작점이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 가치가 깎여 내려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출시가 느려질수록 가치는 아무래도 조금씩 디스카운트 해야겠죠. 새로운 경쟁약도 나올 테고 말이죠. 물론 정말로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가격이니까요.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리고 NDA와 1차 지표에 이어 언급할 내용은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노코박스죠. 나노코박스도 베트남에서 곧 승인받을 것처럼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몇 달 전부터 관심을 끊었습니다. 나노코박스 안 다룬 지 꽤 되었죠. 승인이 되어서 뉴스 기사가 나오면 다룰 생각이죠. 나노코박스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노코박스 이슈로 HLB의 주가가 한번 들어올려졌기 때문에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전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횡보하다가 하락했다면 더 많이 떨어졌겠지만 상승하고 나서 하락했기 때문이죠. 나노코박스 기대감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제는 시간 가치가 감소하면서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말하기 껄끄러운 이슈들을 검토해봤는데요. 만약 정말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악재가 발생한다면 그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NDA, 1차 지표, 나노코박스 모두 HLB 주주님들이라면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나노코박스 하니까 백신이 생각나는데요. 백신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 논문을 믿는 걸까? 전문가를 믿는 걸까?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칼럼이 있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믿는 건 과학을 믿기 때문입니다. 백신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학 지식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A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의 과학적인 근거야말로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B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인 근거가 뭔데? 잠시 생각하며 머뭇거리던 A는 답변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백신은 과학적이지만 사실 일반인이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논문을 읽지는 않을 겁니다. 못 읽어서가 아니라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할 일도 바쁜데 백신 맞겠다고 논문을 읽을 사람은 별로 없겠죠. 따라서 우리의 눈은 논문이 아니라 TV로 향합니다. 우리는 논문이 아니라 전문가를 봅니다. 그리고 나보다 똑똑하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백신의 과학적인 근거는 논문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백신을 믿는다는 말은 논문을 믿는다는 말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믿는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전문가들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건 개인이 나름대로 판단해야 하겠죠. 제 생각에는 논문을 직접 눈으로 읽어보는 게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죠. 따라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 가려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전문가의 말이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은 결국 다시 되돌아와서 나의 기초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을수록 판단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정말 헷갈립니다. 결국 기초 지식이 높을수록 판단의 정확도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소리였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전문가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입장과 불리한 상황에서는 교묘하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하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전문가보다 모르겠죠. 하지만 이해는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건 CRO고 사이트지만 그렇다고 스폰서의 임상시험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로 신약심사를 받는 건 스폰서의 신약후보 물질입니다. 그런데 스폰서가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실제로 실시했느냐가 아니라 심사를 받을 바로 그 데이터에 오염이 있느냐인데 말이죠. 물론 전문가의 말이 맞겠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이죠.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위험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불 밖은 위험하죠. 하지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차를 운전하죠. 위험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위험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접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보다 위중증 예방 효과가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이익과 위험을 비교해보고 판단합니다. 누군가는 이익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지겠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이웃 간의 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내가 행복해질까요? 101님이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제 기억에 깊게 남아있습니다. 인생은 조금 손해본 듯 살면 좋다. 경영님, 헤어로님과 마찬가지로 101님은 시간이 날 때면 항상 남들에게 베풉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자본주의 논리로는 베풀면 손해 같지만 101님은 항상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베풀어서 행복한 것이 아닐까. 세 줄 요약입니다. 프리-NDA 미팅은 신약 허가 여부와 무관합니다. 1차 지표 미달성에도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NDA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